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며칠 동안 많이 우울하셨죠? 근데 오늘 저녁은 다 국수를 먹으러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방송이 끝나고 나면 국수를 먹으러 갈 건데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침 대통령의 담화, 그리고 곧 이어서 대법원 판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조금은 희망보다 오히려 햇빛이 들어오고 있는 느낌이 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달라고 했었죠.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했었고요. 그런데 대통령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를 지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요, 대통령의 담화와 함께, 그리고 그 담화를 바라보고 있는 어이없는 이야기들과 함께, 또 참 정말 진짜 아이고, 제가 진짜 한동훈이라고 이름을 부르기에도 참 민망한 그 이야기들까지요, 바로 법무법인회 정준계 변호사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대한민국 최고의 강소 법무법인회 대표 변호사 정준길입니다. 오늘 굉장히 얼굴이 좀 밝으십니다. 당연히 밝죠. 대통령께서 오늘 아침에 네. 그렇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왜 당신께서 그 계엄령을 했는지를 좀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당당하게 거의 한 30분 가까운 시간 동안 예전에 제가 봤던 그 대검 중수부에서 봤던 그 멋지고 당당한 윤 대통령의 모습을 봐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2시에 11시 45분에 조국 판결,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유채고가 이미 예측했죠? 11시 45분. 네. 예, 아니나 다를까 바로 2년 확정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대통령의 담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제가 그런데요, 먼저 화면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PD님께서 준비하실 건데요, 바로 글자 하나가 빠진 기사 먼저 보여주세요. 네, 자막입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거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네. 지금 MBC 뉴스 캡처본이에요. 네. 여러분, 지금 이 내용 한번 볼까요? 이게 뭐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싸울 것. 국민과 싸운다는 얘기네요, 대통령께서. 지금 이 자막 어떠십니까? 마지막 아니, 순간까지. 대통령께서 언제 국민과 싸운다 그랬어요? 탄핵, 사실상 내란 세력인 민주당과 싸운다 그랬죠. 언제 국민과 싸운다고 했습니까? 자, 그러면 다른 자료 화면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자, 차이가 뭔가요? 글자. 그렇죠. 함께, 여러분과 함께, 국민과 함께, 그죠? 실질적인 내란 세력인 민주당과 싸우겠다. 저게 맞는 거 아닌가요? 다시 MBC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싸울 것. 이러면 국민과 싸우겠다는 글로 보입니다. 싸우는 상대방이 국민이죠. 그렇죠. 글자 해석하시면 정 변호사님도 그렇게 해석이 되시죠? 그렇게 해석됐죠. 이거 말도 안 된다고 말씀. 자, 그 다음 글자 다시 보여주세요. 원래 원문이 이거죠. 그죠. 국민 여러분과 함께. 그죠? 국민은 헌법을 지키는 세력이고 사실상 내란 세력인 민주당이 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편인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과 싸우겠다 이 말인 거죠. 그죠? 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두 개의 화면을 제가 캡처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오늘 이걸 캡처해서 주면서 이거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원문은 함께가 들어가 있는 거 맞죠, 정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네, 원문은 함께가 들어가 있는 거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바로 잘못된 가짜 뉴스의 전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죠. 가짜 뉴스를 만드는 방법은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겁니다. 네. 그렇죠. 일부 사실을 바꿔서 전체의 취지를 바꾸거나, 그죠? 어떤 부분을 빼서 취지를 바꾸는 건데 방금 같은 경우에는 함께라는 말이 빠지니까 싸울 상대방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자, 여러분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요, 이건 황당하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하겠구나. 근데 이게 뭐지?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믿고 살았는데 뉴스가 우리를 이렇게 현혹하는구나. 저 내용을 보면요, 대통령이 바로 국민을 대상으로 싸우겠다는 걸로 들립니다.
저조차도 그러면 오해할 것 같아요. 정 변호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MBC잖아요, MBC. 아무튼 그랬는데 오늘 이 내용을 대통령의 담화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저 솔직히 이런 얘기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처음에 제 생각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었거든요. 저 윤석열 대통령 처음에 후보가 됐을 때 못마땅한 적이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되실 때 내가 정말 저 누구누구 때문에 찍는다. 저도 했습니다. 저 여러분과 같은 마음이었어요. 근데 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냐고요? 저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오늘 담화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정 변호사님. 네. 오늘 담화 한 줄로 딱 얘기하시면 어땠습니까? 계엄을 왜 하게 됐는지를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네. 설명을 하셨다. 네. 그리고 실질적인 내란 세력은 우리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민주당이다. 네. 라는 점을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요, 여러분, 참 믿음직스러웠어요. 오늘 담화는 제가 본 윤석열 대통령 어떤 담화보다도 전 제일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제일 대통령다웠어요. 그리고 믿음도 갔지만 또 한 모습으로는 짠했어요. 할 수 없게 하는데 이건 또 인사하고 가야죠. 나라사랑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데 저요 아침에요 보면서 박수 쳤습니다. 그리고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대통령을 지켜드려야지. 나도 대통령을 믿어야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대통령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이 가슴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고뇌와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댓글 좀 남겨주시고요. 자, 그런데 정 변호사님, 그 와중에 한동훈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근데 한동훈은 진짜 빛의 속도로 어떻게 이재명이나 민주당보다도 빨리 윤 대통령을 비방을 합니까? 이 담화가 끝나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아갖고 내란을 자백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갑자기 해요. 네. 아니 이게 어떻게 내란을 자백하는 겁니까? 뭐 좀 이따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니 그러더니 세상에 이제는 탄핵해야 된다라고 사실상 얘기한 거죠. 네. 근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긴급하게 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출당을 하든지 그죠? 제명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다고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 제가 정확하게 지금 보도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윤리위가 7시에 지금 열린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검색이 되시면요. 이거 말고요. 윤리위가 7시라는 기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아직 기사를 못 봤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책임당원인 황땡땡 씨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 요청서를 좀 제출을 했습니다. 언론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현재 국민의힘 관계자의 얘기에 따르면 이전에 냈던 당기 게시판에 올렸던 한땡땡 한동훈 이름의 어떤 당원에 대한 징계 요청, 그다음 이번에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징계 요청도 오늘 만약에 12월 9일 날 오늘 저녁에 7시에 만약에 열리면 함께 이 안건이 처리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국힘 오늘 밤 윤 대통령 제명 논의, 오늘 밤 제명 논의, 심야 윤리위 소집. 맞네요. 오늘 밤 있네요. 아까 어떤 분이 7시라고 지금 지칭을 해서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7시면 심야가 아닌데요. 그래서 지금 그게 7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 정 변호사님. 네. 저녁에 이렇게 급하게 윤리 소집이 가능합니까? 원칙적으로 윤리가를 이렇게 누가 지금 윤리 대상인지 분명하지 않은데 말입니다. 네. 당사자한테 어떤 내용으로 징계 윤리위원회 회부하는지 이런 거 설명도 하지 않고 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면 그거는 나중에 법원에 가면 깨지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오늘 만약에 하면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개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지금요. 제가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혹시 윤리위 한다는 소식이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속보 들어오는 대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자 먼저 욕 좀 하고 가겠습니다. 이자 욕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자라는 말을 잘 안 쓰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은 높여드리고 하는데 이 자는 욕을 좀 하겠습니다.
조경태, 윤석열 씨라 하겠다. 쌍욕할 정도로 국민 분노하게 만든 담화. 여러분, 이 자 누구입니까? 이 자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저 있는 팩트만 읽겠습니다. 윤석열 씨라 하겠다. 쌍욕할 정도로 국민 분노하게 만든 담화. 정 변호사님. 네. 얘기 좀 해주세요. 글쎄, 이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한동훈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예의가 없어지는 건가요? 윤석열 씨라 하겠다. 조경태가 이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씨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진짜 화가 날 일 아닙니까? 저는 이야기하겠습니다. 경태야, 네가 하는 짓이 바로 쌍욕할 정도로 국민과 당원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거야. 이 사람이 민주당에서 온 사람이죠? 그렇죠. 민주당에서 온 사람이죠. 이 당에 와가지고 저번에 자기가 찬성을 막 한다 안 한다 반복하던 사람 아닐까요? 요번에도 탄핵에 찬성한다고 했다가 다음날 바로 반대한다고 했죠. 근데 요번에 지금 14일 날 있는 탄핵에서는 찬성하겠다고 다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근데 왜 굳이 윤석열 씨라 하겠다 이런 말을 하죠? 이 정도 되면 이거 윤리위원회 해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쌍욕할 정도로 국민 분노하게 만든 담화라고 하는데요. 이따가 이 내용을 자세하게 보겠지만 여러분은 이 담화 중에서 어떤 부분이 눈에 보였나요? 여러분,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띄던가요? 정 변호사님은 이 담화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탄핵을 하게 됐느냐 네. 라는 점에 대해서 계엄을 통해서 경고하려고 한 것이다. 네. 그 다음에 현재 선관위의 어떤 그 서버의 문제점 네.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켜낼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엄을 활용한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었지만 저는 참으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제가요 지금 이 기사가 저한테 누가 제보를 했는데요. 혹시 우리 PD님 지금 B2N 20억 규모 선거 정보 시스템 통합 위탁 운영 사업 수주 이거 좀 보여주세요. 제가 이런 기사를 오늘 제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정 변호사님. 네. 저 이 기사 처음 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선거 정보 시스템 통합 위탁 운영 사업을 선관위가 누군가에게 수주 이렇게 맡기는 것은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럼 B2N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가 사실은 중요하죠. 저 전혀 모르는 회사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제보하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B2N이 지금 구속돼 있는 쌍방울 아시죠? 쌍방울은 뭡니까? 이재명과 연결돼서 북한에 그렇죠? 이재명 뭐 초청 뭐 이래갖고 뭐 대금을 줬네 안 줬네 하는 거와 관련된 김성태인가요? 거기가 회장인 회사가 쌍방울 그룹인데 거기에 자회사라는 거죠. 제가 자료 드린 거에 그 근거가 있어요. 여기 있네요. 쌍방울 그룹 품으로. 네. 네. 그렇네요. 맞네요. 거기서 아까 중요 부분이 쌍방울 지분. 여러분 안 이상하세요? 정 변호사님 안 이상하세요? 예, 근데 이제 시기가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그래서 제보를 받고 보여드리는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 제보를 받는 거라서 네. 있는 것만 그냥 보여드리고 네, 지금은 드라이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맞아요. 여기 댓글에 선거관리위원회 비밀번호가 뭐 1, 2, 3, 4, 5였다 하는데 대통령이 오늘 이 부분도 언급을 하셨고요. 네. 그 부분 다 언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 변호사님. 네. 일단 우리 칭찬할 거 하나만 하고 갑시다. 무슨 얘기부터 할까요? 김문수 장관 칭찬을 한번 하고 갑시다. 김문수 장관요. 여러분 우리 안구 정화 좀 네. 하고 갑시다. 안구 정화. 김문수 장관 사진 한번 보면서 안구 정화 하겠습니다. 이야기 주세요. 뭐 여러분들 김장수 꽃꽃 장군 김장수 얘기는 잘 아시는데요. 또 다른 꽃꽃이 한 분 계셨습니다. 우리 김문수 장관님. 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고개를 숙일 때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김문수 우리 장관께서는 그날 계엄에 관련된 회의를 긴급하게 할 때 모인 11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본인이 사과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는 정치 도의상 장관이기 때문에 사과를 하는데 같이 고개를 숙일 수 있으나 국민에게는 고개를 숙일 수 있지만 사실상 내란 세력인 민주당이 네. 내란도 아닌 것을 내란으로 이렇게 막 가짜 뉴스와 거짓 뉴스를 만들면서 사과라는 거에 대해서 나는 사과 못한다라고 하신 거죠.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 박수 칠 건 박수 쳐야죠. 이참에 김문수 장관님께 박수 한번 댓글로 보내면 어떨까요? 그래도 박수는
또 김문수 장관님을 춤추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사실 이런 판국에 김문수 장관님께서 비대위원장이 되시면 어떨까 싶은데 정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장관들이 다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혹시라도 만약에 이번에 탄핵이 되시면 네.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김문수 장관이 네. 권한 대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 방법이 아니라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대위가 지금 장동혁 최고가 본인이 이번에 그 탄핵 통과되면 사퇴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하겠다고 해도 나머지 그 세 말은 사람과 합해서 네 사람이 사퇴를 하면은 네. 비상대책위원회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비상대책위원회로 가면 현재로서는 김문수 장관만 한 분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오시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박수 치니까 정 변호사님도 박수 치시고요. PD님도 박수 치세요. 저는요, 박수 소리는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문수 장관님은요,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인터뷰할 때도 그랬고 또 같이 친하기도 했지만 김문수 장관님 이런 모습은 되게 멋있어요. 근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옛날에 그쪽에 있어봐서 알아. 내가 옛날에 저들 속에 있어봐서 알아. 내가 쟤네들 무슨 생각인 줄 알아. 그리고 쟤네들 머릿속이 뭔지 알아. 라고 항상 하셨습니다. 김문수 장관님이 지금 비대위원장 되셨으면 전 참 좋겠어요. 뿐만이 아니라 김문수 장관님께서 정말 다음 맞아요. 여기 지금 댓글. 영원한 애국 우파. 다음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또 박수. 왜냐면 우리가 박수를 계속 치면서 정말로 우리가 지쳐있거나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행복한 기운을 계속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저는 다음번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채우시고 무슨 내년 5월 말고 임기 채우시고 그 다음 대통령은 김문수 장관님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 쪽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쪽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무슨 뜻이냐면요. 정말로 우리 보수우파가 당당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 이건 제 바람과 제 생각이에요. 선거 기간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쵸, 정 변호사님? 그럼요. 요즘에 그래도 쥐새끼들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대표적인 쥐새끼. 예전과 다르게 이제 홍준표 그 시장이 이제 쥐새끼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옛날엔 바퀴벌레였어요. 네, 바퀴벌레에서 쥐새끼. 그 다음에 레밍도 했어요. 예, 요즘에 레밍 얘기도 많이 하는데 네. 쥐새끼가 나왔죠. 네. 오세훈. 그쵸? 언제 또 튀어나왔어요? 아니 오세훈이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광역자치단체장 중에 최초로 네. 탄핵에 찬성한다, 당론 바꿔야 한다 이런 얘기 했고요. 그랬어요? 김태흠 충남지사까지도 나왔습니다. 왜요? 나 저 못 봤어요 오늘. 김태흠 충남지사가 쥐새끼인지는 요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네. 아유 그 쥐새끼인지라고 하지 마세요. 홍준표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누구 얘기하냐고. 아니 그 얘기하는 게 네. 요즘에 그런 행동 탄핵에 찬성하고 대통령 쫓아내자라고 하는 사람 거에 동조하는 사람은 쥐새끼 맞습니다. 네. 그 네. 좋은 말로 하면 레밍이죠. 레밍이 조금 큰 쥐새끼잖아요. 근데 쥐새끼라고 안 표현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쥐떼. 쥐떼? 쥐떼는 그럼 쥐가 여러 마리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해줘야 돼요. 네. 그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쥐떼. 네. 그 쥐떼 중에 한 마리 오세훈. 쥐떼 그래. 중에 한 마리 김태흠.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진짜 이게 진짜와 가짜가 저는 가려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흠조차도 사실은 저는 의심하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과연 김태흠이 가표를 던졌을지 부표를 던졌을지 이제 의심까지 가네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참 슬픈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서 잘 계실 때는 다들 엄청 친한 척하고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돌아서는데요.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마음이 참 아플 것 같아요. 그 내용은 담화문에서 보겠습니다. 근데 마음 별로 안 아파하실 거예요. 대통령께서도 그 네. 정도 연륜이 계시거든요. 내가 좀 그런가요? 사람을 잘못 봤거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도 네. 이게 진짜 또 숨어있는 내가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또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느끼시면서 사람을 보는 눈의 중요함 그리고 의리 있고 충직하고 한 사람들을 잘 가려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네. 그런 가운데에서 뭐 유채고나 저 같은 사람을 포함해서 네. 우리 주변에 많은 애국 시민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전에는 뭐 혹시 가볍게 생각하거나 또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요번 일을 당하시면서
아, 이런 사람들이 정말 본인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아시아 투데이에 아투 방송이 있으니까 그래도 위로가 되시죠? 뭐, 잠깐만요. 오리오님, 감사합니다. 슈퍼챗. 아투 방송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시죠?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가 아투를 건강하게 하고 아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에 용기와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슈퍼챗도 많이 쏴주세요. 네, 슈퍼챗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자, 정 변호사님. 네네. 그런데요, 지금 제가 이 부분을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이재명이 뭐라고 발언했습니까? 윤 대통령이 이제 다 내려놔라. 네. 권력 세월 지나면 별거 아니야. 근데 그 지가 할 얘기지.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시점에서 꼭 여러분들께 한마디 할 게 있어요. 네. 재명이가 나이가 많을까요? 윤 대통령이 나이가 많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재명이 많은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것 같아요? 다음에 아무도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재명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왠지 느낌에? 아니에요. 그럼 몇 살이나 차이 나는 줄 아세요? 응? 윤석열 대통령은요, 1960년생이에요. 이재명은 몇 년생인 줄 아세요? 1964년생이에요. 저랑 몇 살 차이인 줄 아세요? 2살밖에 차이 안 나요. 아니, 왜 자꾸 나이 계산하세요? 아니,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저 가로에 대한 얘기 빨리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을 왜 드리냐면, 나이도 얼마 안 된 사람. 이제 겨우 한갑 된 거예요. 아마 올해 한갑인 것 같은데. 한갑 맞나요? 다 내려놔라. 권력 세월 지나면 별거 아니야. 그쵸? 이런 소리를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드신 분한테 하는 것 자체가 동방예의지국에 어긋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지가 권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려고, 형사처벌 안 받으려고, 국회 독재 권력을 악용해가지고 나라를 지금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는 게 누구예요? 본인 얘기 아니에요? 본인 얘기? 정신 차리. 이 와중에 오늘 안녕. 여러분, 조국 땅에는 조국이 없다. 조국 땅에는 조국이 없다. 오늘 갑자기 제가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조국 땅에는 조국이 없다. 조국 땅에는 조국이 없다. 네, 참 아이러니하죠. 소개해 주세요. 예, 오늘 그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됐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요번에 대법원 선고 일자가 12월 12일로 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 첫 번째, 거기에 이흥구라고 대법관이 한 명 있는데 82학번 친구예요. 그리고 그냥 단순한 82학번 친구가 아니라 두 사람이 매우 가까운 친구였고, 그래서 이흥구가 당시에 대법관이 될 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조국 사건이 본인이 있는 부에 배당되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자기가 기피 신청하겠다고 해놓고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흥구 대법관이 자기 친구 살리려고 눈꽃만큼이라도 파기환송 사유가 있다라고 만들어가지고 파기환송 시키면서 형이 확정되지 않게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다행스러웠던 거는 담당 주심 판사가 또 이전에 그 정경심을 또 실형을 선고했던 사람이라고 하죠. 엄상필 대법관인데 결국 그래서 오늘 징역 2년이 확정이 돼버린 거죠.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도 또 우리 잘 가라고 응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에도 박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또 뭐예요? 지난번에요, 우리가 이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조국이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일 방송한다고. 내일 아침에 가서 방송한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검찰에서 내일까지 출석하라고 했대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내일 출석하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지난번에 이제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되는 대로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에요. 대법원 판결은 반드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판결이 확정이 되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하는 검찰에서 당사자한테 또는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서 언제까지 오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짧게는 한 2, 3일, 많게는 한 5일 정도 시간을 줘요. 그래서 주변도 좀 정리하고 뭐 기타 등등 이런 시간을 좀 주는데, 검찰에서 내일 바로 와 이렇게 한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국이 하도 안 된 엉뚱한 짓들을 하는 거잖아요. 뭔 짓을 했어요? 선고 연기를 해달라. 이 중차대한 시국에서 내가 뭔가 할 일이 있으니까 선고 연기해달라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든지 관계없이 결론은 뭐예요? 구속되기 싫으니까 꼼수 쓰는 거죠.
근데 대법원에서 거부를 한 거죠. 근데 결론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럼 내일 검찰에 가는 게 무슨 의미냐고요? 내일 이제 저기 구치소 가는 거죠. 내일 가요? 푸른 수의를 입을걸요? 푸른 수의. 아니, 잠깐만요. 그럼 조국은 내일 저녁은 어디서 먹나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네. 지금 방송에는 시간이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보통은 시간을 정해주거든요, 협의에서. 네. 그래서 이제 몇 시까지 와라, 이렇게 정해주는데, 현재 지금 이 방송에는 내일까지 와라, 이렇게만 돼 있지, 몇 시에 와라, 이게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몇 시가 아마 시간이 이제 정해질 것 같거든요. 그 시간이 되면 이제 조국이 들어가서 2년간, 여러분들 아시죠? 조국은 정경심이 구속되고 마누라가 구속됐는데도 헬스장에 운동 다니고 혼자서 아침에 커피 마시면서 사진 찍히는 척 했던 사람이잖아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요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냥 생짜로 2년 지금부터 살아야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근데요, 저는 사실은 조국이 무슨 나라 구하는 독립운동 하다가 지금 교도소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입시 비리 내용과 감찰 무마 내용이었죠. 네, 맞습니다. 조국이 나는 잠시 떠나 있는다. 하지만 조국 당은 계속된다 이러는데요. 전 좀 웃겼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입시 비리예요. 여러분, 제가 입시 비리 되게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의 권리를 박탈한 거예요. 남의 자식도 귀하죠. 여러분 아니에요? 자기 자식 좋은데 보내고 싶으면 남의 자식도 좋은데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남의 자식이 갈 좋은 기회를 박탈한 거예요. 중재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미안한 그러니까 좀 지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국을 영웅화하는데요. 무슨 죄인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죄명부터 들어보세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어떻습니까? 이 죄명이 딱 들어보면 죄명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 더러운 죄명이에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발음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들어온 제명하니까 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는요.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이런 죄명으로 처벌받는 사람은요. 한 1%도 안 될걸요? 청탁금지법 위반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런 죄로 형사처벌 받겠어요? 근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뭔지 아세요? 민정수석 재직할 당시에 무슨 유재수라고 하는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그런 거예요. 아주 죄질 나쁜 거죠. 자기 편 살리려고 감찰을 무마한 그런 권리행사 방해. 이런 죄명이고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무소 행사의 대충 내용은 뭐예요? 지 아들, 딸,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쵸? 인턴 활동 허위로 한 거, 막 이런 것들, 제출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서민과 일반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사실요, 여러분, 서초동에서요, 조국 집회가 있었던 것이 정말로 오래됐는데, 이제서야 가네요, 이제서야. 자, 정 변호사님. 네. 자, 권성동. 오늘 원내대표 됐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소개해 주세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친구, 같은 학번 친구죠. 근데 제가 보기에 아주 친했던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대검 중수부에서 함께 일할 때 권성동 우리 원내대표는 17기예요. 네. 그러니까 시험이 뭐 그렇게 빨리 된 편인데 뭐 이렇게 강원도에서 서로 알고 지내고 이런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친한 친구로 얘기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현재 법제처장을 하고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이 근무도 했지만 자주 친했었는데 아마 또 이 권성동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법제사법위원장이었죠. 법제사법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되면 검사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에 가서. 헌법재판소에 가서요. 지금 현재 그 정청래가 하듯이 탄핵해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라고 앞장서서 외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권성동이 지금은 친윤중의 대표적인 한 사람이 돼서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그쵸? 압도적으로 과반수가 훨씬 넘는 표를 받아서 이번에 원내대표에 당선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본 소식을 보면서 그래도 조금 희망이 보이십니까? 전 사실은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조국 쪽에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니, 저는 학교에서 조국도 형법 교수였으니까요. 근데 조국이 되게 자신만만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구속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확정 안 되고 연기될 것이다.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조금 걱정이 조금 됐었어요. 왜냐면 아니, 오늘 11시 만약에 45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파기환송 이런다 하는 말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오늘 그걸 보면서 그래도 정의가 살아있고 오늘 윤 대통령께서 담화를 하시니까 그래도 정말 다행이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맞아요. 조국 같은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있었다는 것도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희망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도 광고는 짧게 해야 돼요. 지금 광고하고 바로 대통령 담화를 얼마나 이게 희망의 이야기인지 대통령 담화를 이야기 설명드릴 거니까요. 나가시면 안 되고요. 잠깐만! 금방 할게요. 잠깐만 가지 마요. 산도라지 광고 하겠습니다. 100% 국산 건도라지 태백 산도라지 골드. 기관지 건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당뇨, 고혈압, 면역력 강화가 필요하신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더해 사포닌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김치가 아니고 기침과 전식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하루 한 스푼으로 간편하게 섭취 가능한 태백 산도라지 골드를 아투TV 구독자 한정 3+3 총 6개월분을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태백 산도라지 골드를 구매하실 아투TV 시청자분들은 010-7262-4455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이 광고 해주시는 분들이 또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방송을 할 수도 있고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광고하는 시간은 좀 함께 남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거의 한 분도 안 나가셨어요. 우리 오리온님 오늘 왜 이렇게 저를 감동해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아까 어떤 분이 댓글에 오늘 교수님 많이 행복하십니까? 그러는데요. 저는 이 담화문에서 오늘 많이 행복합니다. 왜냐면요. 대통령께서 이 담화문을 하셨던 그 마음과 또 우리가 모두가 담화문을 기다렸거든요. 기다릴 때 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면서 자 담화문을 한번 분석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담화문 중에서 제일 어떤 부분이 여러분은 와닿았습니까? 저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관이 북해킹 공격, 국정원의 시스템 점검 거부, 그리고 광란의 칼춤 추는. 자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시작하기 전에 저는 또 이번 담화의 핵심이 뭐냐. 당당하게 탄핵을 당하겠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이 쥐새끼들이 모여가지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에서 현재 7마리가 본인이 이 탄핵에 찬성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2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탄핵을 찬성하겠다고 하고 할지 안 할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사람 포함해서 22명이 지금 이제 탄핵 소추 의결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뭐 조심스럽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들의 어떤 쥐새끼들 7마리에 보이는 쥐새끼와 거기에 들어가는 나머지 17명 가운데 비겁하지만 또 뒤에서 뒤통수 치는 또 다른 쥐새끼들 때문에 탄핵 소추안이 통과될 거라고 보시면서도 당당하게 이 탄핵 소추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철저하게 제대로 싸워서 승리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다는 점에서 저희가 희망을 가질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혹시 오늘 하야하시는 거 아닌가라고요. 그렇지만 하야하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한동훈이 부르르 뜨는 걸 보면서 하야가 아니구나. 한동훈이 갑자기요 난리가 났거든요. 하야가 아니구나 안심했습니다. 한동훈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 한동훈이 슬퍼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실 때는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정면 돌파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제가요. 이제 방송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드리겠지만 논리 구성 저희도 끝냈습니다. 탄핵도 겁내지 마십시오. 자 지금부터 문장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우리 PD님 뒷면에 화면에 담화 전문 앞부분 좀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은 들으셨고요.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자리에 섰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이 부분이 뭐죠? 네. 그러니까 좀 비상계엄을 왜 했는지를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으니까
민주당이나 좌파들이 마치 내란 이코르 그죠? 계엄 이코르 내란인 것처럼 그게 분위기가 흘러가지 않습니까? 네. 일방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계엄을 하게 된 이유, 정당성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될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입장을 밝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시아투데이에서는요, 사설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시아투데이의 단곡한 충언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 다음 주 보겠습니다.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자, 비상계엄 선포가 끊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를 했어요.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네, 비상계엄 선포를 하니까 바로 내란죄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광란의 칼춤이라고 했어요. 그때 그 다음 문장이 참 재밌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그렇죠. 비상계엄 선포는요, 헌법 제77조의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명백하게 되어져 있는 비상대권이에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행사한 것이 왜 내란죄가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죠?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그들이 이제 문제를 삼는 건데, 이게 지금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통령께서 판단하게끔 되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법적으로 그렇게 계엄 선포 요건이 되네 안 되네 이런 거를 법원에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고. 자, 맞습니다. 대통령께서는요, 본인이 판단해서 했지만 그걸 내란죄라고 들고 나오는 걸 보면서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마비와 국헌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 현재 국헌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 누구입니까?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탄핵, 특검, 예산안. 자, 누구입니까? 댓글 남겨주세요.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겁니다. 정 변호사님. 대선 불복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일 못하게 붙들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0.87%인가 0.78%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네. 근데 그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거 봤어요? 없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들이 부정선거 주장하지는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쪽에서 부정선거 얘기가 왜 나와요? 더 차이가 나야 되는데 부정선거로 인해서 차이가 준 거 아니냐라고 지금 강력하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얘기는 지금 현재 그 선거 부정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죠? 그런 상황에서 표 차이가 1%도 안 났다는 이유로 대선 결과에 사실상 승복하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대통령을 흔들어대고, 그리고 벌써 오래전부터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 하야 및 탄핵을 외치면서 그 정당성을 계속 흔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선 결과 승복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당연히 나오는 거죠. 임기 초부터 시작된 퇴진 탄핵 집회가 178회, 정부 출범부터 지금까지 정부 공직자 탄핵 추진, 소추 판결 선고까지 직무 정지, 공직자 자진 사퇴. 잠깐만요. 오늘 오리온님, 오늘 왜 이렇게 저를 감동하게 합니까? 고맙습니다. 예, 또 이렇게 슈퍼챗 쏴주시니까요. 약간 제가 그래도 방송을 하면서 슈퍼챗에 이렇게 또 감동을 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 예.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겁니다. 예, 근데 맞습니다. 여러분 봐봐요.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열렸대요. 자, 그러면 이게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열렸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요, 4로 나눠보면 44개월이에요. 이 44개월을 12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3년이 넘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대통령 되신 지 3년 넘었습니까? 안 됐잖아요. 이제 막 2년 반 지났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임기 초부터 지금 열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진실은
자, 당선인 시절부터 아마 열렸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말한 대선 결과 승복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를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고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말입니다. 이 감사원의 감사가 지난번에도 이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건이 이제 순서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통 감사원에서 정밀하게 본격 감사를 하는 데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 2년 내지 3년이 지났을 때쯤이래요. 그러니까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현재 문재인 정권 말기쯤에 벌어졌던 비리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히 뭡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에 비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지금 감사원이 표적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 논리대로 하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정부의 한 초반기, 중반기에 그 이전 정권이었던 박근혜 대통령 정권에 대해서 했던 감사는 전부 다 표적 감사라는 얘기 있잖아요. 똑같은 논리로. 그런데 이런 감사원장은 헌법기구인데 여기를 세상에 이번에 탄핵하지 않았습니까? 검사들은 어떤 사람 탄핵했어요? 이재명 기소하고 재판하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본인들이 자꾸 특검법 하려고 하는 김건희 여사 사건 무혐의 처리한 사람들, 이런 검사들 탄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판사들도 이제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했죠. 요번에 집행유예 선고한 판사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판사들을 겁박하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거죠. 자, 근데 충격적인 거, 저 잘 모르고 지나갔던 사건 알게 됐습니다. 드론을 띄워서 정박 중이던 모함을 촬영했는데요. 이 사람들도 붙들었는데 사실은 현행법으로는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가 없대요. 네네. 그런데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고 했지만 야당이 막고 있대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한대요. 네.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간첩 행위를 하는 자를, 그러니까는 이렇게 법이 잘못 만들어진 거죠. 대한민국에서 간첩 행위를 하는 사람은 내국인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인도 있잖아요. 근데 현행 법률에는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 행위로 처벌할 수가 없대요. 근데 이런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결정적인 차이는 뭡니까? 양형의 차이가 있는 거죠. 간첩죄로 해야 엄히 처벌하는데 간첩죄가 하지 않으면 마치 스토킹 처벌법이 지금은 징역 3년 이상, 3년 이하 이렇게 해서 징역형 처벌이 가능하지만 옛날에는 어땠어요? 경범죄 처벌법으로 10만 원밖에 처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도. 그래서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법정형이 중한 간첩죄로 처벌해야 되는데 이거 고치자고 했더니 세상에 반대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리고 국정원을 애니미처럼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휴민트라 그러죠. 인적 네트워크 이미 깨진 지 오래됐는데 대공 수사권까지 지금 박탈했어요. 이 대공수사권이라는 게 뭡니까? 북한 관련 간첩 잡는 거를 일반 경찰이 한대요. 이거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대공수사권의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처벌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대공수사권이라는 게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지 않죠. 그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북한이 대한민국에 와서 간첩을 넣어서 뭔 짓을 해도 이제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뿐이 아니라 북한의 핵 개발에 따른 유엔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특활비, 특히 검찰과 경찰의 특경비, 특활비도 깎았다고 하고요. 네. 또 마약 범죄, 딥페이크 범죄 예산까지 대폭 삭감했고요. 네. 대공수사에 필요한 예산들도 삭감했어요. 네.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 세력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또 마구잡이로 늘렸지 않습니까? 그죠? 네. 나라를 망치는 반국가 세력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만의 이익을 챙기는 뭡니까? 진짜 반사회 세력인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이제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행정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데 그 다음 말이 너무 의미 있어요.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건 대통령께서 직접 적은 글이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거의 음성 지원이 되죠. 네네. 자,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 내리기에는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였나요? 네, 작년 하반기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 그리고 정부기관에 대해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그거를 발견하고 헌법기관과 정부기관에 대해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하는 작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모든 헌법기관과 정부기관들이 협조를 했어요. 그런데 선관위만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면서 완강하게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헌법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헌법재판소, 대법원, 그죠? 응? 심지어는 대통령실, 그리고 각부 장관들 다 헌법기관들이에요. 감사원도 헌법기관이고, 이런 모든 데는 다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자신들이 참관하에 점검하는 것에 동의를 해서 시스템 점검을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들이 참관해서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조차도 반대를 했어요. 무슨 이유로?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아, 지네만 헌법기관입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요. 여러분 또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 특이한 사람 이름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권순일.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뭔가요? 권순일이 누군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권순일은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갔을 때 주심 판사였고요. 이재명 사건이 파기환송돼서 결국 무죄를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대장동 사건과 관계돼서 속칭 말하는 50억 클럽 중에 한 사람인 거 알고 계시죠? 변호사법 위반으로 현재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50억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중앙선관위의 선관위원장은 대법원 판사 중에 한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선임 대법원 판사가 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하게 돼 있는데, 바로 이 시기에 선거관리위원장을 했던 사람이 바로 권순일이었고, 그 권순일이 다른 모든 헌법기관에서는 참관하에 시스템 점검하는 것을 동의했는데 유달리 튀게 절대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자, 지금요, 제가 오리온님이 오늘 슈퍼챗을 많이 쏴주셨는데, 오리온님의 댓글을 보고 방금 제가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2019년도 동아면세점 앞에서 가죽 잠바 입은 모습을 봤다고 하는데, 맞아요. 저 맞네요. 빨간색 가죽 잠바 입고, 집회했던 제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이네요. 갑자기 제가 순간 얼굴이 이렇게 빨개지면서 눈가가 약간 촉촉해졌습니다. 오늘 같이 기쁜 날 또 이게 오리온님의 기쁜 그 마음이 전달되어서요. 제가 또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 그 소명을 더 느끼게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요. 선관위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지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고 하는데요. 일부분만 점검에 응했고 나머지는 불응했대요. 5%만 했습니다. 5%. 네, 그리고 상황은 심각했대요. 네, 맞습니다. 자, 비밀번호도 1, 2, 3, 4, 5 같은 시기였대요.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대요. 시스템 보안 관리에서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무성이 부족한 회사였대요. 아까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그 아까 그거요. 아까 기사 B2N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B2N 기사 잠깐 보겠습니다. 더군다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인데 이재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쌍방울의 자회사라는 거죠. 네. 아까 그 PD님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B2N.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부분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몰랐어요. 근데 나오면서 점점 이상합니다. 대통령께서 작은 규모의 전문성 어쩌고 하셨는데 지금 점점 이상합니다. 네. 자, 그 다음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충격에 빠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그 자유민주국가고요. 자유민주국가의 핵심은 뭡니까? 국민주권이고요. 국민주권의 핵심은 뭡니까? 비록 대의제를 선택하지만 국민이 직접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회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의 핵심은 선거잖아요. 선거는 공정해야 되잖아요.
선거는 평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거 시스템이 완벽해서 누군가가 선거 내용을 조작해서는 안 돼요. 그죠? 그런데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고 방화벽이 없어서 해킹도 가능한 그런 어떤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게 됐다면은 너무나도 당연히 야 이거 중앙위 선관위에 이 시스템 제대로 방화벽을 갖춰서 제대로 누구도 특히 북한에서 해킹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비밀번호도 1, 2, 3, 4, 5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함부로 누군가가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관리하는 업체도 전문성이 있는 그런 업체한테 관리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관리를 해왔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5%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니까 너무나도 문제가 커서 전체를 확인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 해줘요 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압수수색 영장을 수사기관에서 넣으면 기각이 돼요. 자, 이 부분에서요. 대통령이 담화를 보고 지금 선관위가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 PD님께 제가 지금 방금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요. 그 보내드린 그 화면 하나, 선관위 입장 하나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랬는데 아무튼 여기에 대한 개선을 계속 요구했지만 개선되었는지 알 수도 나왔네요. 저 부분 소개해 주세요. 네네. 선관위 윤 자신이 당선된 대선 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 말이 안 되죠. 지금 선관위가 왜 저러고 나와요? 그러니까요. 선관위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뭔가 이런 해킹이 가능한 대선 시스템 때문에 표차가 더 나야 되는데 0.87인가 7, 8%밖에 안 나온 상황이 된 거로 보인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해킹 가능성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점검해서 방지책을 만들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왜 거부하죠? 그걸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중앙선관위의 선관위원장은 누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법관 중에 선임 대법관이에요. 그 다음에 각 지역의 선관위원장은 누구예요? 판사가 해요. 판사. 부장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장판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선관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넣으면 감히 내 집을 압수수색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5% 확인해 보니까 너무나도 문제가 많아서 전체적으로 좀 확인하고 실사를 하려고 그러는데도 계속적으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영장을 청구해도 안 나오니까 지금까지 확인이 안 됐는데 아니 지금 뭐냐면 선관위에서 저러고 또 나오고 있어요. 야 문제가 있었다면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겠냐? 저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0.7% 차이가 아니고 더 많은 차이가 났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왜 사람의 말을 갖다가 엉뚱하게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딴 건 몰라도요. 여러분 집 비밀번호 1, 2, 3, 4, 5 쓰세요? 통장번호 1, 2, 3, 4, 5 쓰세요? 하물며 핸드폰 번호도 1, 2, 3, 4, 5 쓰시나요? 선관위가 1, 2, 3, 4, 5를 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불가능하고 개선이 안 돼서 여러분 지금 잘 들어보세요. 지시했는데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 사실 이 부분에서 정말 울컥했었어요.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왜요? 기다렸어야죠. 그러니까 요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그 생각과 뜻과 취지를 100% 공감하면서도 결국 명분 싸움을 하는데 조금 아쉬운 것이 얘네들이 조금만 기다렸으면 한 달이나 두 달 안에 지금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도 했을 거로 저는 봐요. 그럼 그때까지만 좀 기다렸다가 했으면 되는데 너무 나라를 사랑하는 대통령께서 그런 일까지 벌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요번에 내 계엄령을 선포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참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어떤 일을 하고 나면 사람들은 그러죠. 아, 좋아. 근데 좀 더 있다가 하지.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윤 대통령을 딱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사실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목숨 걸고라도 이건 바꿔야겠다라는 그 결기가 보여서 전 진짜 되게 그래요. 저랑 똑같은 생각 있네요. 눈물을 흘렸어요 하신 분이 계신데 저도 그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 저도 그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비상계엄을 한 거예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쭉 하셨죠. 예. 근데 이렇게 쭉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말이 되지 않습니까? 야, 이런 식으로 아무나 마구잡이로 탄핵하는 거 못하게 할 의도였어.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병력만 투입했다. 그 실제 무장은 하지 마라. 그리고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철수해라. 그 실제로 철수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면 진짜 경고하려고 했다. 그죠? 그리고 원래 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요, 군인들이 제일 먼저 장악해야 될 것이 방송과 언론이잖아요. 신문사 이런데. 근데 그런 데는 하나도 안 갔다니까요, 이번에. 아무리 대통령이 허접하게 계엄을 하려고 했어도 진짜 작정을 하려고 했으면 KBS, MBC, 그 다음에 종편, 그 다음에 주요 신문사 이런 데 그냥 냅뒀겠습니까? 고작 한 600명도 안 되는 군인들만 그렇게 했겠어요? 장갑차 탱크, 구석구석에 좀 이렇게 설치해서 국민들한테 위압감을 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제 상황과 대통령의 오늘 설명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대통령의 진심이 저는 그대로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글자를 읽으면서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다라는 부분이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 5년 임기 자리에 지키기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대통령 계엄하고 나신 뒤에 많은 분들이 그랬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떠세요? 짠하다, 마음이 아프다, 정말 대통령답다, 우리를 지키는 대통령답다, 믿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요. 지금껏 국정마비와 국헌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게 아까 그 부분이네요. 네. 미안합니다. 아까 그거 좀 다시 보여주세요. MBC. 나왔네요. MBC 부분 다시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거 지금 한번 보고 갑시다. MBC에서요.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대통령께서 쓰신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MBC가 어떻게 자막을 보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인데요. 이렇게 함께를 뺐습니다. 자, 원래 원본 화면 보여주세요. 이거죠.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희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희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자, 정 변호사님. 네. 1시간을 해도 다 못 봤어요. 그럼요. 근데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계엄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만약에 계엄을 통해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하려고 했다면 주말에 늦은 밤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다.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다. 내가 제대로 계엄을 통해서 국회의 기능을 막으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죠?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이 지켜보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죠?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어딨냐.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또 해제하는 그것을 이 방송을 통해서 온 국민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냅두는 그런 내란 세력이 어딨느냐. 맞는 말 아닙니까? 자, 이 눈물 나는 담화문을 보고 조경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씨라고 하겠다. 쌍욕할 정도로 국민 분노하게 만든 담화. 여러분 어떤 부분이 분노했나요? 저도 국민입니다. 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감동했습니다. 정 변호사님 분노했나요? 아니요. 여러분 분노하셨나요? 왜 이런 내용을 쓴 겁니까? 지금 조경태는 이 얘기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른 이유가 뭐냐? 거대 야당의 대표 이재명의 유죄 선고가 임박해지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서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고 하는 것이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국헌문란 행위다. 국헌문란 행위가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 세력이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뭐냐면 그 친구는 여기 동의 안 하는 거죠. 네, 이 말에 동의 안 하는 거죠. 네. 어떤 분이 댓글을 썼습니다. 윤석열이 한 것 중에 가장 정치인이고 가장 멋지다. 대통령답다. 맞습니다. 대통령답다는 생각이 절로 나왔습니다. 가장 대통령스러운, 대통령다운, 대통령답다운 담화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한동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정 변호사님? 윤 대통령의 담화는 내란 자백의 취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고요. 내란 자백이요. 네. 네. 당론에 이제 반해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 그리고요. 윤 대통령 출당과 제명을 위한 윤리위를 긴급 소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리위 긴급 소집이요. 네. 네. 그런데 말입니다. 네. 지금 당의 당론은요. 윤 대통령 탄핵 반대예요. 네. 이거를 뒤집으려면 3분의 2 이상,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당대표가 당론에 반하는 윤 대통령 탄핵 찬성을 얘기하면 네. 이거는 100% 징계감 아니에요? 오늘 저녁 7시인지 심의한지 몇 시인지 모르겠지만 윤리위원회가 개최되면 반드시 오늘 책임당원인 우리 항땡땡 씨가 제출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 요청 사건과 관련해서 징계 개시 결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짧은 시간 동안 담화문을 그래도 가볍게 훑어보았습니다. 가벼운 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의 마음이 녹아있는 제가 본 가장 멋진 모습의 대통령의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7명이 탄핵안에 찬성을 한다라고 한동훈과 그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은 기정사실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야기하셨습니다. 탄핵 두려워하지 않는다. 검찰 조사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당당하게 내가 소신껏 했던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믿음이 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검사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정준길 변호사님도 대한민국 검사 출신이십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했던 검사 출신이시죠. 많은 검사들이, 동료들이 윤석열 대통령 주의를 호의하고 나설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가 있어야 대통령께서도 정말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국민만 보고 간다고 했죠. 국민만 보고 갈 때는요. 국민이 있어야지 국민을 보고 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글을 보면서 느꼈던 그 마음을 잃지 않고 함께 가야 됩니다. 자, 정 변호사님, 네. 마지막 짧게 마무리해 주세요. 오늘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요, 본인의 어떤 계엄령 선포가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인정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국헌을 지키고
헌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그러니까 국회 독재,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하고 남용해서 혹시라도 본인을 탄핵하더라도, 그리고 일부 몰지각한 당내 쥐새끼들이 거기에 동조해서 탄핵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믿고 우리나라의 어떤 법치주의의 어떤 신념을 굳게 세우고 반드시 헌법재판소에 가서 승리하겠다라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동조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유해 최고위원과 함께 우리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네, 온양주공님이 지금 댓글을 하나 쓰셨는데요. 구독과 그리고 군자금 10만 원을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처음에 군자금이 뭐지 하고 잠깐 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투TV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저희가 방송을 할 수 있는 힘은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물론 슈퍼챗과 후원금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요, 항상 매시간 저희 방송에 들어와 주시면서 이렇게 같이 함께 댓글로 응원을 해주셔야 같은 마음 동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이번 주 토요일 날 5시에 탄핵안을 개표하겠죠. 저는 4시 반에 여러분들과 함께 아투TV에서 지난주와 똑같이 개표 방송을 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와 함께 4시 반에 아투TV에 들어와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가 대부분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좌절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일은 뭔지 아세요? 희망을 잃지 않고 웃으면서 화이팅을 외치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믿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그 사명감으로 유여회의 적반하장에서 진실과 그리고 정확한 보도를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이 힘들지 않도록 끝까지 해드린다는 것을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아까요 댓글에서요, 유여회 누구야, 정준길 누구야 그러는데요. 자, 유여회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정 변호사님 좀 비춰주세요. 정준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아니 누가 아까 유여회 누구야, 정준길 누구야 한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누구냐고요? 네, 저는 자유한국당 시절 최고위원도 했었고요. 또 정준길 변호사님은 중수부의 검사도 하셨습니다. 저도 자유한국당의 대변인 출신입니다. 네, 누구야라고 하는데 누구야라는 게 몰라서 한 건지 아니면 알고도 한 건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어하지 않으시도록 항상 곁에서 지키겠습니다. 그거는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밤 원래 2시간 하려고 했었는데요. 오늘까지는 1시간이고요. 이제 아마 방송 2시간씩 길게 할 것 같습니다. 힘들지 마세요. 외롭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니까요. 좋은 저녁 되시고요. 단단히 저녁 드세요. 배심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준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오늘날의 이재명이 오기까지 1등 공신은 누굽니까? 그리고 지역구의 상황들, 정치 신인을 배치해야 되는지,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경험을 하지 않고 판단을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당내에서도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겁니다. 지 하나비부터 애비를 거쳐서 걔네들의 염원이 뭐였어요? 남조선 한반도 적화통일 아니에요. 그동안에 안 먹고 못 먹고 굶주려 왔는데 이제 와서 통일을 안 하겠다 그래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수주하는 것까지 발목을 잡겠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말장난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동지를 쳐다보십시오. 우리는 개멸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은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이용해 왔습니다. 네. 김씨 족속이 그랬죠. 그렇죠. NFT 펀드로 본인의 대선 자금을 모으고 P2E 게임 활성화를 말하며 김남국 의원의 코인 시세를 폭등시키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했습니다.